세종과 충북 지역의 역사문화 단체를 중심으로 동진강 명칭 복원 운동이 일고 있습니다. 역사적 고증과 의견 수렴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가운데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의 움직임이 주목됩니다. 충남교육청이 옛 월남초등학교를 리모델링에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 세계시민교육센터의 정식 개관이 해를 넘길 전망입니다. 공사 지연 반복에 결국 충남교육청이 시공사와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여성폭력 예방과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여성폭력 추방주간 기념 캠페인이 신부동 아라리오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충북에서 시작돼 세종시 금강 본류로 합류하는 하천의 명칭은 미호강입니다. 그런데 이 미호강이라는 명칭이 일제의 잔재라며 본래 명칭인 동진강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세종과 충북 지역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가하천 중 하나인 미호강입니다. 충북 음성군 삼성면에서 발원해 진천과 청주 그리고 세종시 연동면 등을 거쳐 금강 본류로 합류하는 89.2km 길이의 강입니다. 금강의 제1지류로서 국가하천 가운데 12번째로 큰 대규모 하천 중 하나입니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천으로 분류됐지만 지난 7월 환경부는 충청북도의 건의에 따라 미호천의 명칭을 미호강으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호강의 명칭 변경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세종시 지역사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인 1895년 발행된 대조선국 전도입니다. 미호강이 아닌 동진강이란 명칭이 사용됐습니다. 또 동국여지 승람과 대동지지 등 각종 지리지를 비롯해 대동여지도와 연기 현지도 등에도 동진강에 대한 명칭과 내용이 자세히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동진이란 명칭이 미호로 바뀐 데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우리의 민족 정기를 말살하기 위해 추진됐던 이른바 창지개명 때문이란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동진강을 미호천으로 격하한 의도는 민족 정기와 항일 정신을 훼손할 목적으로 창지 개명한 것이기 때문에 미호라는 명칭을 청산되어야 할 일제의 잔재인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충북도가 환경부에 미호강이란 이름으로 명칭 변경을 요구한 것은 섣부른 판단이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충북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역사적 고증 없이 천을 강으로 바꾸는 데만 급급했다는 겁니다. 동진강에 속한 인구가 104만입니다. 그런데 2,700명이라는 아주 극소한 대상으로 해서 결정해서 환경부에 올렸기 때문에 명확히 하자 있는 행정회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진강 명칭복원 추진위원회는 앞으로 역사적 고증과 서명운동 등을 거쳐 충북도와 세종시에 명칭 변경을 정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이처럼 세종과 충북 지역의 역사 문화단체를 중심으로 동진강 명칭 복원 우건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것이 가시화되기 위해서는 역사적 고증과 의견 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의 움직임도 주목됩니다. 계속해서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진강 명칭 복원을 위한 추진위원회는 오는 20일 미호강의 원래 이름이 동진강이란 사실을 학술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포럼을 개최합니다. 옛 지리지나 지도와 같은 문헌을 바탕으로 저명학자의 역사적 고증 절차를 밟기 위함입니다. 고문은 고지도는 다 찾아놨습니다. 찾아놨는데 이것을 판정해 줄 수 있는 이런 학자가 필요하다. 완전하게 저희들이 동진강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분들을 모셔서 거기서 포럼을 할까 이렇게 계획 중입니다. 동진강의 명칭과 역사적 의미에 대해 주민들에게 알리는 여론전도 필요합니다. 국토지리정보원의 자연지명 정비 규정에 따르면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성 등을 반영하면서 현지 주민들의 견해를 존중해 지명을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견을 수렴해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같이 저희가 노력하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그동안의 역사적 자료
이런 것을 우리 주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저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명칭 복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호강이 지나는 연동면 등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세종시의회 윤지성 의원은 본회의 오분 발언을 통해 명칭 복원의 필요성과 세종시의 적극적인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세종시도 미호강이 본래의 뜻과 역사를 담은 이름을 찾아 우리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역사 문화 발굴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에 세종시는 동진강 명칭 복원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근 충북도의회도 동진강 명칭 복원을 위한 연구를 충북발전연구원에 맡긴 것으로 알려지는 등 세종과 충북 지역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 교육청의 내년도 본예산 사업비 가운데 책자와 홍보물 인쇄비만 24억 원이 넘는다며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강력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김효숙 위원은 내년도 시교육청 예산안 심의에서 심각한 기후위기 속에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탄소 중립 실천 의지가 요구된다며 이에 대한 첫걸음으로 인쇄비용 절감을 비롯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인쇄물 제작과 관련해 친환경 또는 재생지 사용계획 수립과 종이를 사용하지 않는 업무회의 진행을 주문했습니다. 세종시가 오는 2일부터 시행되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취지를 알리고 시민과 매장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우선 시행일로부터 2주 동안 일회용 컵 보증제 시행 매장에 방문해 음료를 구매하고 SNS에 인증하는 소비자에게는 문화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 자원순환 보증금 앱을 통해서는 일회용 컵을 반납한 소비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지역화폐 여민전 3,000원권을 제공합니다. 아울러 참여 매장에는 일회용 컵의 회수와 보증금 반환을 지원할 수 있는 무인 간이 회수기와 라벨 부착 보조도구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남교육청이 옛 월랑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 세계 시민교육센터의 정식 개관이 해를 넘길 전망입니다. 시공사의 재정난 등으로 공사가 지연돼 온 건데 결국 충남교육청은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다문화 학생들의 한국어 교육은 물론 다양한 세계문화 체험으로 세계 시민의 자질을 갖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 중인 다문화 세계 시민교육센터입니다. 충남교육청은 약 26억 원을 들여 옛 월랑초등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해 올해 4월 준공할 예정이었지만 아직까지 센터의 주출입구 등은 나무판자로 막혀 있습니다. 시공사의 재정난으로 공사 지연이 반복되면서 아직까지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겁니다. 공정률은 약 95%. 하지만 충남교육청은 시공사 측이 공사를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이달 초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결국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다문화 세계 시민교육센터의 정식 개관은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현재 완성된 교실을 통해서만 일부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공사 측은 건물의 소유를 주장하며 건물에 대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낸 상황. 이에 충남교육청은 신축이 아닌 수선 공사이기 때문에 소유권은 교육청에 있다며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나머지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업체 선정에 나서고 있다며 내년 1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3월부터는 정상적인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다문화 세계 시민교육센터의 리모델링 시공사는 건립이 중단된 아산 은봉복합문화센터의 시공사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지난 9월 보류됐던 아산시 참여자치위원회 설치 조례안이 아산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다만 위원회 위원수가 대폭 줄고 의결 권한도 권고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 9월 아산시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며 보류됐던 아산시 참여자치위원회 설치 조례안. 2개월 만에 다시 열린 심의에서 위원회 위원수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12개 분과로 해가지고 인원 200명, 처음에는
250명이었다가 저희가 지난번 수정 요청해가지고 200명까지 줬는데 더 이상 이런 조정할 생각 없으십니까? 특히 김은복 시 의원은 민선 7기에 운영됐던 비슷한 성격의 위원회의 경우 114명이 활동했음에도 시민 의견 반영이 미비했다며 인원이 많이 참여한다고 해서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명목상만 있는 거지 정말 이게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인원수 축소 의견 등이 제시되면서 아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토론 끝에 참여자치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 위원수는 기획조정위의 경우 35명에서 30명으로 나머지 11개 분과는 분과별 20명에서 12명으로 조정됐습니다. 당초 255명에서 100명 가까이 줄어든 162명으로 원안의 3분의 2 수준입니다. 의결 권한 역시 권고 수준으로 낮아지게 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상임위를 통과한 참여자치위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다음 달 19일 제240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처리되게 됩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로타렉스 코리아 아산 공장이 아산 탕정 일반산업단지 내 외국인 투자 지역에 준공됐습니다. 로타렉스는 실린더용 특수밸브 세계 1위 기업으로 아산 공장에서는 반도체 고순도 가스용 부품이 생산되며 이로 인해 100명의 고용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착공식에는 기욤 룩셈부르크 대공세자와 파이오 경제부 장관을 비롯해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과 박경귀 아산시장 등 양국 주요 관계자들이 참여해 각종 현안에 대해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한편 아산시는 지난 10월 26일 룩셈부르크 리트젠의 로타렉스 본사를 직접 방문해 투자 금액 1,000만 불, 신규 고용 65명 규모에 달하는 투자 협약을 추가로 맺은 바 있습니다. 천안시가 주택시장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1년 이상 거주 시민에게 주어지던 주택 우선 공급 대상 거주기간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분양 주택의 물량 증가와 금리 인상 등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침체에 따른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시는 지난해 3월부터 외지인의 청약 투기를 방지하고 지역 거주자들에게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1년 이상 거주자 주택 우선 공급 제도를 시행해 왔습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미분양 물량 해소에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천안 지역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집단 급식소도 체계적인 급식 관리를 지원받습니다. 천안시는 29일 단국대학교 천안 캠퍼스 산학협력단과 어린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위수탁 운영협약을 체결하고 사회복지시설 집단급식소의 위생과 영양관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수탁자로 선정된 단국대 산학협력단은 내년부터 2025년까지 어린이 급식소 661개소와 사회복지급식소 119개소를 대상으로 식생활 교육, 위생 및 안전관리 등의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천안시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이용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돌봄 인형을 제공해 24시간 비대면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는 지난 10월부터 우울 성향이 높고 약 복용 지도가 필요한 어르신 50가구를 선정해 돌봄 인형을 지원했습니다. 인공지능 비대면 돌봄 인형은 24시간 친구처럼 대화하거나 날씨, 퀴즈, 기상, 취침 시간 알람, 약 복용 시간 등을 알려줘 안전을 확인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주고 있습니다. 한편 천안시는 만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신체적, 정신적 기능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아산페이 개인과 법인 구매 한도가 7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축소됩니다. 이는 아산페이 판매량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발행 잔액이 줄었기 때문으로 할인율은 기존과 같이 10%가 유지됩니다. 한편 아산시는 정부의 지원금이 없을 경우 내년 아산페이의 개인과 법인 구매 한도를 50만 원으로 정하고 10% 할인율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 시의원이 본회의에서 한 5분 발언을 들어봅니다. 오늘은 천안 성완읍과 직산읍, 입장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철환 의원입니다. 천안 고유의 디자인 벽화로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표현하자는 제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천안시 도시경관을 고유 디자인 벽화로 아름답게 표현하자에 대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1990년도부터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등의 상황에 따라 개발 위주의 도시정책은 한계에 봉착하였고 침체된 도시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서 도시벽화는 기존 물리적 환경 개선을 넘어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 침투하여 사회, 경제, 문화 측면에서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천안시도 도시벽화를 통해 지금껏 도시재생사업과 아름다운 도시경관 정비 및 도시디자인 진흥 등의 사업과 연계하여 지금껏 이어오고 있습니다. 30여 년에 걸쳐 현재에는 성장한 도시공간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고유 디자인과 경관의 조화가 주목받고 있기에 벽화가 지향할 발전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천안시에는 많은 도시벽화가 유행처럼 빠르게 생겨났지만 그려진 벽화들은 예술적 가치 및 고유 디자인 표현이 드러나지 않는 의미 없는 컨셉 벽화들로 대부분 채워져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벽화를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보시는 벽화는 오산 IC 인근 한 기업 건물 외벽에 안중근 의사 초상을 벽화로 그린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지나는 도로상에 우리 모두가 익히 알고 있는 사진 한 장의 모습이 벽화로 그려져 있음으로써 우리 모두는 애국지사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겨볼 수 있고 젊은 세대와 후손은 민족 긍지에 대한 깊은 울림을 느낄 것입니다. 다음은 인천 내양에 위치한 곡물 저장 창고엔 거대한 책 그리고 성장이라는 주제를 책 표지로 형상화하여 소년이 책을 통해 밀을 심고 추수해가며 성장하는 과정을 묘사한 세계 최대 야외 벽화가 지역 명소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벽화는 이처럼 경관과 조화를 이루며 정체성 형성 및 표현에 활용되어야 합니다. 현재 그려진 천안시의 벽화들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도시 건축물 공간을 디자인적으로 창의적이고 조화롭게 조성하였다고 보기 유연하며 다소 의미 없는 그림들로 천안시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드러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유 디자인 요소를 반영하지 못한 벽화들은 결국 벽화로 표현되는 창의적인 콘텐츠 발전을 또한 저해시키며 천안시의 아름다운 경관 및 도시 이미지를 뚜렷이 기억시키지 못합니다. 각인되지 못함은 단순히 기억 못함의 문제가 아닌 그곳에 쌓여있는 기원과 역사를 함께 잊어버리는 것이기에 상실을 넘어 천안시의 미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인 것입니다. 천안시는 이제부터라도 대표하는 자연 경관과 도시 건축물을 조화롭고 정체성을 갖춘 고유 디자인 벽화로 계획함으로써 정체성과 이미지를 제고하고 역사적 가치 보존과 개발의 균형을 이끌어가는 지혜를 모아야 할 시기입니다. 경관 및 도시를 아름답게 조성하는 벽화는 적합한 장소도 중요하지만 문화, 인문적 요소와 발전된 기술 등을 적용한 창의적인 연출 및 다양한 연구를 바탕으로 조화롭게 표현해 나갈 때 보다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벽화는 아름다운 도시를 만드는 것만 아니라 타고난 아름다움을 지키고 나아가 고유의 정체성을 확립하면서 다른 도시와의 차별화되는 발전적인 변화를 이끌어야 합니다. 고유 디자인 벽화는 도시가 갤러리가 되고 기록관이 되며 상징적 랜드마크를 만들어 내는 많은 노력 중에 가장 유효한 정책으로서 재생과 도약의 미래 시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매우 기묘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천안시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보다 효과적으로 기억하고 도시 공간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고유 디자인 벽화의 연구는 계속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천안시의 기원과 역사를 공고히 이어가며 정체성을 갖춘 창의적인 예술적 표현으로 차별화된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고유 디자인 벽화에 대해 관심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관련한 시정정책 발전 및 추진에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성폭력 예방과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여성폭력 추방주간 기념 캠페인이 29일 신부동 아라리오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충남 가족과 성상담소가 주관한 이번 캠페인은 동남 서부경찰서와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여성권익증진시설 등 200여 명이 참여해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메시지 전달, 결의문 낭독, 거리 캠페인 등 폭력 예방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날 참여한 단체들은 정보 공유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위험에 처한 여성의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천안시 시민문화 여성회관이 배움 나눔 더하기라는 주제로 2022년도 하반기 수료식과 작품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8월 8일 개강한 하반기 기본교육은 4개월 과정으로 문화예술, 인문교양, 취미활동 등 분야별 71개의 강좌로 운영돼 631명의 교육생이 수료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우쿨렐레, 라인댄스 등 8개 반의 공연과 수강생이 손수 만든 작품이 전시됐습니다. 이와 함께 시민문화 여성회관 입구에 대형 기부탑을 설치하고 12월 9일까지 수강생의 작품을 기부받아 홀몸 어르신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전달할 계획입니다. 천안시 두정도서관이 오는 10일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초록별로 떠나는 신나는 독서 캠프를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환경을 주제로 한 지구지킴이가 도서관에 떴다와 홍수열 작가와의 만남 등 환경 문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 신청과 문의는 천안시 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안시 선거도서관이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크리스마스 행사를 운영합니다. 선거도서관은 이 기간 크리스마스를 주제로 한 도서를 전시하고 추첨을 통해 선물을 주는 소망카드 행사를 실시합니다. 또 오는 10일 오후 3시 도서관 1층 다목적실에서는 산타가 돼 특별한 시간의 이야기를 담은 어린이 마술 공연 내가 산타라고를 개최합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